처음에 이제 칠레 가신 분들은 가끔 흔들흔들하면 막 너무 놀라서 난리가 나는데 칠레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해요. 이제 그 정도로 아무 일도 없을 걸 알기 때문에 2010년에 이제 한국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때 이제 8.8도 그 지진 났을 때 제가 칠레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 지진을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지진과 진동이 딱 구별이 되고 어느 선에서 이게 지진으로 갈 것인가 어느 선에서 멈출까를 설명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그 2010년에 지진을 겪고 나니까 칠레 친구들이 너 드디어 이제 칠레에서 세례를 받았노라, 칠레에 살 자격을 얻었노라 뭐. 칠레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중남미에 속한 곳인가요? 다시 지도. 제가 지도 좋아해요. 자, 세계 지도. 우리가 이제 중남미 가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칠레 지도를 보시죠. 아르헨티나랑 옆에 있죠. 또 페루, 볼리비아도 국경을 맞대고 있죠. 굉장히 길죠. 4,3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칠레는 오른쪽은 안데스 산맥. 저 같은 길치도 산티아고에 살 때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안데스가 보이면 동쪽이에요. 그리고 워낙 높기 때문에 산티아고 자체가 해발 1000m가 넘고 산티아고에서 조금만 그냥 또 좁잖아요. 길지만. 그래서 좁고 길어서 그냥 한 차 타고 30분 가면 바로 안데스 산맥에 곳곳을 트레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왼쪽은 바다. 그래서 굉장히 섬 같은 특성? 다른 중남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또 기후도 많이 다르고 뭔가 독특해요. 그래서 칠레 다른 중남미 국가에 주지하시다가 칠레에 오신 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시고 막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칠레에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편한 걸 잘 몰랐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기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북쪽의 사막, 거기는 이제 광산, 리튬, 구리, 칠레 발전의 원동력, 또 세계에서 별을 가장 관측하기 좋은 알마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우리가 칠레 와인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 중부 지방이 이제 바로 그런 와인,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칠레를 여행하신다면 이 중부 지역은 차로 한번 쭉 가보실 것을 권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칠레가 위도 17도에서 제가 알기로 52도, 3도까지에 걸쳐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도가 바뀌면서 농작물이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중부지방을 차로 달리면 계속 와이너리가 나오다가 저기 산에는 빨다라고 하는 아보카도 나무가 막 보이고 조금 더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면 진짜 막 갑자기 초원이 나오고 소들을 키우고 그래서 북쪽은 차로 가기에 조금 심심해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사막이 돼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남쪽은 내려가시면 가실수록 자연 환경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농작물이 바뀌는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잖아요. 북쪽 집이 북향집이 좋은 집이고 남쪽이 춥고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네. 칠레의 유럽 지향적 정체성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 얘기 방송에서 했다 저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 멕시코나 페루나 이렇게 볼리비아나 원주민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도 결국은 중남미 엘리트층은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이고 이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이 원주민 문명까지 형성하지 않았던 것은 비교적 백인 인구들이 많이 이주해서 백인 국가를 형성하기가 쉬웠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무렵에 결국 모든 중남미 국가들은 백인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크리올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스페인보다 더 유럽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유럽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칠레는 아예 정책적으로 이 남쪽에 아직 다 정복당하지 못한 이 지역에 땅을 줘서 스위스, 독일로부터 오는 이민들에게 아주 사무소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곳에 가시면 그런 옛날 독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짝퉁 독일이라고 했더니 제 독일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독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죠. 독일인들도 잊어버린 그런 곳이고 그런데 칠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 이민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영국인이고 그래서 중남미에서 축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영국인들로부터 받아들여서.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도 이탈리아 이민만 있는 게 아니고 브라질에도
브라질도 막 흑인도 많고 이렇지 않아 하시지만 브라질도 북쪽은 인디오들이나 원주민이 많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백인 비율이 높아서 제가 지난달에 브라질의 포르투알레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독일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어는 잘 못하는데 스페인어와 독일어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남미는 이렇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칠레가 유럽이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모든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할 무렵에 유럽 정체성을 꿈꿨지만 그게 조금 더 수월한 곳이 바로 이 남미였고 또 칠레는 또 당시의 지식인들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는 메스티소가 아니라 유럽인이다, 서구권이다라는 어떤 국민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또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내가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 국가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칠레도 일본 못지않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나요? 칠레 이제 가보시면 한 5도 정도까지는 그냥 진동, 댐블로르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지진 방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칠레 가신 분들은 가끔 흔들흔들하면 막 너무 놀라서 막 난리가 나는데 칠레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해요. 이제 그 정도로 아무 일도 없을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2004년에 칠레 가서 처음에는 막 자다가 막 놀라서 깨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몸으로 체화되는 게 있어서 이건 괜찮아 이런데 2010년에 이제 한국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때 이제 8.8도 그 지진 났을 때 제가 칠레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 지진을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지진과 진동이 딱 구별이 되고 어느 선에서 이게 지진으로 갈 것인가, 어느 선에서 멈출까를 설명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그 2010년에 지진을 겪고 나니까 칠레 친구들이 너 드디어 이제 칠레에서 세례를 받았노라. 칠레에 살 자격을 얻었노라. 뭐.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도 새 아파트보다 지진을 한번 겪은 아파트를 봅니다, 사람들이. 네. 최근 칠레의 사회적 이슈로는 무엇이 있나요? 칠레가 2019년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하철 요금 30원 때문에라고 하시지만 이제 칠레가 OECD 국가이긴 하지만 중남미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칠레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4.3, 43이라고 하면 그래서 한국은 아마 22.0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빈부격차 가장 심하고 실제로 가보시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국의 몇 년대와 비슷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의 수준과 못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 어떤 계급은 피부색과 성씨와 그 오랜 전통이 다 함께 어떤 그게 과도 계급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뭉친 계급이라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요즘에 한국은 없어졌지만 고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이게 무엇이 먼저냐고 하면 교육이 먼저인데 교육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학생들 레포트만 받아봐도 어느 학교 나왔는지 딱 보여요. 이제 말투, 글 쓰는 법, 어휘의 선택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고 터져서 시위가 터졌고 6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 그러다 코로나가 덮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이제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됐죠. 그런데 칠레가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국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또 이게 사막과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중미 지역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나 페루나 이런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 파나마의 다리엔 정글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걸어서 그래도 말이 통하는 칠레로 올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많이 칠레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덮치면서 전 중남미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걸어서 여기를 가가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국경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걷고 걸어서 오는데 이 북쪽의 사막 지역의 국경을 어떻게 다 커버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니까 칠레에서 이제 사막 지역의 국경 지대를 강화했는데 그 다음에 바다로
안데스 산맥으로. 이건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칠레에서 코로나 이전에 시위가 일어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경제 불평등이었다면 요즘에는 조사를 하면 그런 외국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 이제 범죄가 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높죠. 제가 한번 빅맥 주스를 찾아봤어요. 라틴 아메리카 빅맥 주스를 찾아봤는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얼마냐 봤더니 한국이 3.99달러라고 나오네요. 칠레가 4.54달러. 더 비싸죠. 그런데 칠레 GDP는 한국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죠. 네, 물가가 비싸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비싼 이유는 제조업이 없고 그리고 FTA를 통해서 수입품을 통해서 물자를 조달하기 때문에 물자가 없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죠. 여기 이제 빅맥주 제가 아래 정리를 해놨는데 아르헨티나 왜 이렇게 비싸요? 네, 가장 비싸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칠레는 한 4.54 정도 하는데 이런 물가도 비싸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정말 수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칠레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콜센터 전화 걸면 주로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사람,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우버는 거의 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좋은 점을 보자면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아랫바 같은 빵, 베네수엘라 식당도 생기고 칠레의 식문화가 조금은 풍성해졌어요. 중남미 다 똑같은 거 먹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나 동시에 범죄 조직단도 넘어왔죠. 범죄 조직단이 넘어와서 지금 칠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트렌데 아라구아라는 범죄 집단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이제 보이시는데 이제 2021년 기준으로도 이미 칠레에 가장 많이 이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베네수엘라라고 할 만큼 많았고 이 범죄 집단이 함께 넘어오면서 자 전에는 칠레 뉴스에서 볼 수 없던 마약 관련 범죄 소식이 이제 뉴스에 막 뜨기 시작하고 총기 사건이 뜨기 시작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칠레에서 총기 관련 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코로나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런 범죄를 봐도 다른 중남미에 비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칠레는 그런 범죄율이나 마약 관련 소식이 굉장히 얕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크죠.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이 트렌데 아라구아가 이제 그것을 바퀴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에 닉슨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을 단속하다가 이게 퐁 튀어서 풍선처럼 콜롬비아로 갔듯이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바퀴벌레처럼 사방팔방으로 막 뻗어나가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조직범죄단도 함께 가고 저는 칠레에서 이런 조직범죄단의 이름은 거의 처음 들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트렌데 아라구아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아르헨티나까지 진출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화가 났죠. 칠레 너네 좀 잘 막아봐. 그러나 이 산맥 타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을 순 없고 또 위에서 너무나 루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칠레도 이런 외국인 이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네. 현재 칠레와 한국이 협력하는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 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가면 정말 매번 한국과 칠레는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 한국의 최초 FTA 파트너, 우리는 결혼한 사이다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나 그리고 이제 FTA 덕분에 제가 실생활에서 한번 이득이라기보다 억울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저는 칠레에서 차 없이 뚜벅이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운전면허증을 따보자 하고 운전면허증을 딴 적이 있는데 그때는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어요. 2004년부터 발효가 돼서 체결은 2003년에 하고 이게 발효가 되는데 모든 게 한꺼번에 발효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발효가 돼서 운전면허는 그때 발효가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실기시험은 아니고 필기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저 같은 기계치가 그 스페인어로 된 칠레도 문제집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막 밤새 공부해서 까먹기 전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적성 검사 이런 걸 해요. 이제 가보면 재미있는 게 그 적성 검사 받으러 가보면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정년퇴직하신 의사 선생님들이서 너무 재밌어요. 뭐 할 얘기도 많고, 야, 동양인인데 네가 학교에서 교수를 해 이러면서 뭐 팁도 주시고 뭐 이랬던. 자, 그러나 지금은 FTA 덕분에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네, 운전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연금 협정도 있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연금 협정도 체결했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이제 칠레에 연금 들어놓은 연금을 한국에서 이제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더니 연금 협정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한국과 칠레 연금 협정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과 칠레 연금 협정은 제가 국민연금에서 당신은 한국에 연금을 안 냈어요 할 때 제가 이 정도를 칠레에 있었어요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는 그것까지만이고 제가 막 대사관에 가서 그럼 저 어떻게 그랬더니 그건 칠레 가서 해결해서 된다. 제가 칠레 뭐 여기서 국제전화도 걸어보고 뭐 제 친구들이 알아보고 했더니 60세 돼서 와서 다달이 받아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나 정말 교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또 한국에서 그러니까 칠레가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2% 정도 하고 6.2% 정도라고 하는데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인위에서는 높지만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정말 자원의 보고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는 많지만 아직도 한국 측에서는 너무 멀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투자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을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국인이 중남미에 대한 이미지 중 가장 버려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점. 사람 사는 곳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시면서도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조심하면 되고 약간 우리보다 넓다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멀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시면 얼마나 넓은지를 실감하실 수 있어에 제가 칠레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엔 남쪽으로 가요. 북쪽이 너무 더워요. 적도에 가까워지니까 제가 이제 조그만 털인형과 장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지구 마블에서도 칠레 남쪽 파타고니아 남쪽 갔다 너무 춥다고 그럼 사람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니야 하는데 남반구 춥습니다. 겨울에 비가 으스드슬 오고 굉장히 추워서 그 파타고니아가 아르헨티나 쪽 파타고니아가 있고 칠레 쪽 파타고니아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이렇게 양털로 만든 장갑, 모자, 인형 굉장히 많이 팔고 색감도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전에 뜨개질을 취미로 하시는 지인께 여기 털실을 사다 드린 적이 있어요. 했더니 이런 색상은 한국에서 볼 수가 없다고. 이제 물론 이제 선진국 제품보다 좀 투박하긴 해도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기후가 다양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그 교환학생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페루로 올라가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넘어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버스를 70시간 정도 탄대요. 새까맣게 타서 오는데 자, 우리가 그 지도를 보시면 칠레 여기 있잖아요. 칠레에서 페루랑 볼리비아랑 요 정도까지 돌고 오는데 버스가 70시간. 아직 멕시코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어느 분이 요새 멕시코 가는 직항 생겼잖아 그러시는데 멕시코에서 칠레까지도 이 거리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멀죠. 그래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저는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저도 지금 새로 배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외국인들의 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고 지방 곳곳에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큰데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기보다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남미는
세계의 모든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가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테타 없이 싸우지 않고 갈등은 있을지언정 상위 거버넌스는 하위 거버넌스 작동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수세기 동안 습득해온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한번 우리나라가 중남미를 살펴볼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중남미는 우리가 얘기한 주제 이외에도 무궁무진하게 궁금할 것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신사임당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